조용히 마. 빨리 다시 하게. 아, 잘려가지고. 저요? AD랑 A가 잘렸다고 동영상에. AD랑 A가 같은 길이 값이기 때문에 B의 길이 값 이렇게 계산할 거고 결국 B2의 길이 값을 뭐라고 계산하게 되냐면 이제 12라고 계산을 하게 되죠. 됐니? 네, 문제에서 이제 A, F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EC의 길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니?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봤을 때 여기가 어차피 90도기 때문에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가 되면 얘가 x가 되고 여기가 점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닮음. 됐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해놓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녀석을 보려고 하는 건데 야, 얼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점이 뭐야? 이게 f였어? 네. 삼각형 ABC라고 하는 녀석하고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삼각형 ECF라고 하는 녀석이 닮음이란 말이야. 됐니? 네. 그럼 결국은 AB 대 AB가 아니라 AB 이구나. 2구나. 그러면 AB 대 AE라고 하는 녀석하고 EC 대 EF라고 하는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죠. 됐어? 네. 얘가 지금 5, 이쪽이 12, 이쪽이 1이기 때문에 이때 EF의 길이 값을 뭐라고 해보자면 5분의 1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어? A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A 13 아니었어요? 아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이거. 13이네. 잘못 썼네. 그러니까 5분의 120.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삼각형 AS. AF니까 뭐 할 거다? 2분의 1 곱하기 A랑 EF. EF를 곱하면 될 것이고 10분의 결국은 10분의 169가 될 것이다. 4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됐어? 네. 자, 그러면 넘어가면 되냐 여기? 아, 저 95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95번? 네. 이거 오면서 95번이 생겼구나. 네. 근데 같은 형태의 모양이긴 하죠. 미지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니 DF를 X라고 적다. 네.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나왔다니까. C가 FC X. H를 Y라고 적었는데. 내가 많이 자잘하게 풀었던 거. 두 개나 썼어. 하나씩 나오지 않냐? 너 연립해서 풀면 돼. 왜? 연립방정식은. 미지 설명서로 나오는데. 난 연립방정. 뭐지 저는? ABC. 뭐야 저거? 원래 같은 거 없죠? 점선 없이 다 실선으로 그렸고요. 상관없어요? 네. D가 저부터 내려오니까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이라고 써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4라고 써있는 상태인데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여기 점, 여기 X, 여기 점, 여기 X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네. 그치? 네 그렇죠. 한번 잘 봐봐. 삼각형 ABE라는 녀석하고 네. 삼각형 ECF라고 하는 녀석이 닮음인데 네. AB 대 EC가 닮은 B의 값을 갖기 때문에 2 대 1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맞아? 네. 그러면 B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B2의 길이를 EX라고 놓으면 그 다음에 CF의 길이 값은 X가 돼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했는데? 됐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표시해보면 여기가 EX라고 썼으니까 여기가 E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EX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맞아? 네. 자, 여기가 X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러면 8-X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8-X가 되는 거죠. 네.
됐어요? 네. 그러면 너네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이걸 갖고 그래서 결국은 제곱해서 이 녀석을 갖고 A2의 길이를 지금 갖고 2x 플러스 4라고 적은 거고요. 네. 이 녀석은 이제 ECF의 길이 값을 8-x라고 잡은 건데 여기서 피타를 돌려도 돼요. 그래요. 네, 피타를 돌려도 되는데 사실 피타를 안 돌리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응? 한번 A인데 저렇게 풀었던 게 아니었구나. EF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2대 1이 되셔야 되거든. 네. 아, 그럼 EX 플러스 4가 그건 맞겠네. 8-x랑 비교를 해서 2대 1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4는 16 마이너스 2x. 알았어 이 새끼야. x가 3이 돼버리는 거지? 네. 됐어? x 값이 3이고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f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120. 그러면 a의 길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라고 했으면은 10이 되시는 거고요. 네. 됐어? 네. 그 다음에 EF의 길이 값은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AF의 제곱의 값은 125죠. 그러면 이해돼? 예. 발목을 써서 푸는 거고요. 사실 뭐 원래는 여기서 문제 출제에서는 이걸 피타를 돌리라는 건데 이거를 피타고라스로 표현을 해보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풀어야겠어? 피가 솟구치는 문제였습니다. 뭐 피가 쓰고 저거 소리 알려줘. 아 풀다가 그 뭐지? 여기 상처 실수로 건드려가지고 피 몇 번 나왔어요. 아유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하는 거지 갑자기? 아 진짜 나네. 도대체 딱 필요 아, 없어. 96분이 뭐야, 씨. 자 화상 입어서 질문. 잘못 건드려가지고 불 좀 76이요. 아, 6이랑 98. 어 나도. 96은 근데 예. 왜 틀려? B를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키려 저기 대칭 이동시키려고 했잖아. 네. 아, A로 옮기고. 응? A로 옮기면 상관없어. 근데 문제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던데요? A로 옮기면 뭐가 되는 거야? 네? A점을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서 A'이라고 적고 1,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A 프라임이 1, 마이너스 7이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네 그렇죠. 그럼 너희들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 A'부터 B까지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면 X좌표 차가 얼마나 거냐면 6이잖아. Y좌표 차는 8이고 제곱하면 얘네들을 같아야 될 거니까 A 프라임 B의 값은 10 아니야? 아 10이네. 그러네. 뭐지? 오. 나 뭐지? 왜 이걸 나 뭐지? 모르겠어? 됐지? 아 그냥 문제를 이해를 못했던 거 아닌가? 뭐 네. 98번 물어보면 이해는 좀 하겠다만 98번은 진짜 모르겠어요. 똑같은 문제. 갑자기요. 갑자기요. 똑같은 문제죠. 자. 이해네. 98번 볼까요?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96번을 보면서 뭐 대칭 이동시키면 돼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요. 지금 얘가 8cm랑 10cm짜리 그림이네요. 뭐 그냥 크게 그릴 필요도 없는 원리만 이해하면 되게 단순한 문제로 변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부터 이제 얘기를 하면 길이값은 다 나중에 쓰도록 하고요. 네. 자, 여기에 이제 S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가 이제 R점으로 땅 튕겨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Q점으로 땅 튕겨가지고 땅 튕겨서 여기 있는 P점으로 오길 바랍니다. 네, 정확합니다. 얘가 이제 2고요. 얘가 3인데 그럼 펴주면 되는 거 아니냐가 포인트예요. 얘를 직선화시킬 수 없냐? 안 되던데요? 그럼 왜 안 돼? 네? S점을 이렇게 늘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라고. 여기가 2.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P점을 쭉 이동시켜서 여기가 3이 되게 여기도 이동시키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질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질 거잖아. 네, 그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오시면 되지 않냐고. 아,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아, 그렇게 풀면 되는구나. 얘랑 이렇게 같아질 거고 얘가 이렇게 같아질 거니까. 아필 생각을 못했죠.
됐어? 피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 값이 지금 얘가 이렇게 확장이 되시면 여기가 8짜리잖아. 여기가 15짜리잖아. 네. 음. 아. 됐어? 그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어보는 건 8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의 값인데 이거는 이거 17의 제곱이죠, 이 새끼가.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17이다. 원리가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한데 그래서 그림 복잡하게 그릴 필요도 없고요. 간단한 거. 순간. 이거에 대한 거에 응용 버전을 하나 더 알려주면 이런 형태의 문항에서 이게 이 경시 형태의 문항에서 가끔 나오는 애들인데 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부채꼴이에요. 네. 아니 부채꼴이 또 나와요 여기서. 잘 들어. 지금과 일맥상통한 형태의 그림이에요. 네. 자, 부채꼴 위에다가 P점을 하나 잡아요. 예. 그리고 이 부채꼴의 이 각도는 45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하냐면 얘가 여기를 튕겨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 어우 끔찍한데. 저기 그러니까- 안에 있는 네, 이 삼각형의 이제 둘레를 구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기준 안 보이면 그냥 책상을 옆으로 좀 가. 그래요? 기준이. 얘가 커서 안 보이나 봐. 얘가 계속 이러고 있어. 아 그래 시도나가 허리 피면은 뒤가 자. 보이지. 번호 허리 네가 할때도 피라고. 안 보이거든. 근데 안 들키기가 커. 아 건영아 그래도 나 보여. 자, 이렇게 되는 걸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도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좀 다르게 회전한다의 개념을 갖는 거죠. 자, 어떤 소리냐면 결국 원이 쭉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렇게 안 보이다. 됐어? 네. 좀 맞는다. 네. 자, 여기서 요렇게 했을 때 요 각도가 똑같게 얘를 이렇게 해서 롤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지 않겠냐고. 아, 또 저런 다음에 이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게 각도가 똑같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점을 이어주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겠지.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저기랑 저기 이렇게 연결해서 역시 지금 이렇게 되는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죠.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90도짜리가 만들어지잖아. 네. 피타고라스 이 길이를 갖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는데 이 길이에 피타고라스의 값을 너희들은 계산 못하죠. 왜요? 얘가 이제 여기가 10이면 이거 10루트이거든요. 10루트인데요? 네, 아직 안 배운 숫자라는 거죠. 10루트이면 10루트이면 대략적으로 14.14 정도 돼요. 10루트 2요. 네, 10하고 루트 네, 10 곱하기 루트 2요. 아, 그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7월 달부터 배울 내용인데 7월 달부터 우리가 무리수를 배우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루트예요. 네,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루트입니다. 사원이 예약할 땐 내가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루트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 한번 했었죠. 핸드폰 쓰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새끼. 건축. 아 그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루트에 나온 개념의 개념에 로그함수. 대해서 이런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길이가 2짜리 자리 정사각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돼서 만들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값은 2가 되고 그럼 네. 요 길이를 뭘로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게 안 돼가지고 루트 2라고 하는 새끼가 생긴 거야. 아. 그렇지. 핸드폰이 아니었구나. 루트 2. 물론 이건 이제 건축과 관련성을 많이 갖고 있죠. 길이 값을 표현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뭐 기계도 다 중요하지만 네. 건축에 제일 많이 큰 거고요. 자, 루트도 찔러요. 근데 로그 얘기할 때 내가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동하고 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걸 배우기 싫으면 핸드폰을 때려치라고 했지. 네. 자, 어쨌든 우리 98페이지까지 지금 98번까지 풀었죠? 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쓰도록 할게요. 에어컨 자, 계속해볼까요? 질문 받은 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99에서 또 질문할 거 47페이지까지는 없어? 네. 넘어가 48. 146. 104, 106. 104. 어? 106 없겠구나. 오, 146. 신기하다. 104원이. 지금 104에 보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고 그 다음에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2짜리잖아요. 그치? 네. 너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단면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단면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가 4고요. 얘가 2인 거죠. 그치? 그러면 얘를 끝까지 쭉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어? 여기 이름이 여기가 이제 A점이라고 적혀있고 여기가 B점으로 적혀 있으니까 여기를 PQR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리고 얘가 길이가 8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여기를 X라고 적자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PAQ랑 삼각형 PB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닮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아이지?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 대 2라고 하는 녀석하고 x 플러스 8 대 4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아야 되니까 x 값이 8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근데 우리는 얘가 지금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A, B를 또 반으로 나눠야 이런 형태의 원뿔대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치?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펼쳐야 돼요. 네, 역사를 이제 전개도로 펼칠 건데 전개로 펼쳤을 때 애들의 형태는 지금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거냐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난 너희들한테 사실 90도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이 길이값이 16짜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네.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값은 얼마짜리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8파이에) 대해서 4분의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이제 8파이가 되는구나. 미안해. 그냥 됐니? 네. 근데 8파인데 이 길이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우리가 중심값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은 32파이에 대해서 360번의 세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이 세타 값이 9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포인트를 보면 여기가 이제 A점이 되실 거고 여기가 B점이 되실 거고 결국 얘를 잘라낸 거니까 여기도 A점이고 여기도 B점인 거죠.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 B의 중점에다가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점을 잡아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시는 걸 찾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중점 M점이라는 걸 잡고 여기도 중점 M점이라는 걸 잡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면 여기가 직선으로 가시길 바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P점이라고 잡았던 녀석이니까 P부터 B까지 길이값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16이라고 할 거고 P부터 M까지의 길이값이 문제인데 이 길이가 4짜리고 이 길이가 8짜리니까 얘가 12짜리겠지. 20. 그렇죠. 그러면 BM의 길이값은 P타를 돌리면 20이 나오시겠죠.
3대 4대 5기 때문에 그냥 보셔도 될 것이고요. 오. 신기하구만. 됐어요? 네. 106번? 네. 네. 다시 빵빵거려. 이거 왜? 아니 1번은 아니 105번은 풀었는데 왜 106번을 못 풀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냐고? 두 그리는 게 제일 싫어. 왜요?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래서 미술 전공을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미술 전공을 하면 여기 뭐 이거를 배우는 걸 배우니? 배우긴 배울걸요. 복수 전공, 복수. 근데 아무리 미술 전공 해도 원 그리는 건 어려울걸요. 아니야. 그냥 그림자까지 우리 다 미술 쌤 원 겁나 잘 그려. 그리고 미술쌤이요. 중학교는 다 선생님들이 따라서. 미술쌤이 중원을 잘 그리긴 하는데 그거야 음영을 넣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우리는 음영을 넣으면 안 돼. 평면이니까. 그냥 그 원 그 모양 자체를 되게 잘 그리시죠. 구도 되게 잘 그리시고. 그럼 그 선생님 손이 좋은 거고. 그려볼까? 얼마 전에 가지라고. 아니. 응, 못 그렸다. 되겠다. 그림 좋아하지. 관영이 엄청 높거든. 뭐 우리 형이 준 거. 어쩔. 부모님 아니고 부모님에서 낮으면 형이면. 아니 내 형이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 반지름의 2분의 1 지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면 얘가 이제 반지름 우리가 이렇게 긋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점이 있을 때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죠. 요 여기 원이 5점이라고 쓰면 안 될 텐데. 이 빨간색 원의 중심점을 P점이라고 잡았을 때 이 구의 중심점을 우리가 이제 5점이라고 할 거니까 5P의 길이 값을 이제 2분의 1 R로 쓰게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 여기에 점좌표를 접는 것 자체가 웃기는 하지만 여기에다 Q점이라는 걸 잡게 되면 5Q의 길이 값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R 값이 될 거란 말이죠. 맞아? 여기까지? 이 녀석의 단면의 넓이 값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PQ에 P부터 Q까지의 제곱의 파이를 붙이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12가 된다는 소리니까 PQ 제곱의 값이 뭐가 된다는 게 되냐면 1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이 관계성에 의해서 5Q의 제곱에서 5P의 제곱을 빼면 PQ의 제곱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12이기 때문에 얘가 R제곱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1 R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가 4분의 3 R제곱이 12인 거죠. 그럼 R제곱의 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냐면 9가 된다는 소리 아니야? 16이구나. 그럼 R 값은 4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피 값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잖아. 64로 곱해요. 끝. 다 붙였어. 됐어? 내가 깜짝 네.
딴 거. 없어요. 단어 적어 문제는 없어? 단어 정한 문제 없습니다. 어? 네, 없어요. 15번? 이거 직각 삼각형 그래서 서돌리면 되는데 미지수가 필요 없었다. 필요 없었어요. 네, 뭐야? 정사각형 건물에 이거 하나를 철거를 하고 네, 달을 새로 지으려고 이거 선 하나 그으면 돼요. 하는데 네, 뭐 하는 거야? 달의 밑면의 모양은 건물 가의 꼭지점 AB를 지나면서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다. 건물의 넓이 값이 이때 지금 결국은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일단 위에서 내려보는 그림이네요. 한참 쳐다봤네. 씨발 뭐라고 하는 건지. 아, 그러니까 달을 아직 지은 게 아니에요. 달을 안 지은 건 알겠는데 처음에는 벌짓했는데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작겠군요. C. 자, 요 밑에 이제 도로가 있는 상태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 녀석을 이제 우리가 짓고 싶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지금 가건물이 하나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가건물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겠다는 소린가요? 됐어?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가나에 이 노란색 건물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새끼를 철거해서 다로 옮기겠다는 거죠. 다로 옮기겠다는 건지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없애고 이 새끼를 만들겠다는 거고 우리는 여기 있는 가의 꼭지점 A점하고 나의 꼭지점 이 B점을 한 변으로 하고 있는 이 다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의 밑면의 넓이 값을 구하라는 거고 가라고 하는 녀석의 밑면의 넓이가 각각 2500과 90이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얘가 50이란 소리고요. 얘가 30이란 소리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가에서 나에서 요 길이값을 그대로 이렇게 쭉 가져오시면 여기가 30이고 여기 30이니까 여기 남는 게 20이 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이제 P점이라고 잡았을 때 AP의 길이값은 그러면 20이 되는 거고 PB의 길이값은 이제 80이 되는 거기 때문에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2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이 되시는 거죠. 6,400 더하기 400 6,800이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이 다 도형의 넓이가 되시겠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도형의 밑면의 넓이 값은 이제 6,800이 보다 간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됐습니까? 끝. 끝. 피타고라스 끝. 분열. PT는 아 맞다. 그 원리에서 A 스텝. 끝. 자, 오늘은 원래에서 A 스텝 숙제를 해야겠지? 그럼 원래에서 A 스텝을 숙제를 해온다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우리는 뭐 한다는 소리야? 다음 평가. 그렇죠. 피타고라스 단어 평가 본다는 소리지? 오경아. 나 지금 이거 화요일 날 안 나온다. 왜? 현충이 근데 나와요? 화요일 날 안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시험을 안 보는 거 아니잖아, 이 새끼. 그렇다고. 그러니까 난 지금 마치 너 혼자서 안 나와서 시험을 안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저희 그 수명이 연장했다는 거. 얘기 좀 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험 보는 거야.
알았지? 피타고라스. 아, 저 토요일 날이에요. 그렇지? 왜요? 목요일 날 야 문제 풀어야 돼. 김연아 안 나오잖아. 목요일 날 A시대 문제 풀고 그래야 토요일 날 시험을 보자. 됐죠? 이렇게 과학만 다음부터 토요일에 나오는데. 못 나와요. 응? 이렇게 과학만 나오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못 나오고? 다다음 주에. 상관없어. 근데 현충일에 맞아. 그때쯤 되면은 아마 책이 다 끝나고 닮음을 시작하지 않을까? 다음 주요? 다시 모의백 달고. 오늘은요? 뭐 확률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경우의 수비하면 끝났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네. 선생님 오늘 몇 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열을 다 가리켰죠. 네. 그 다음에 원순열 가리키고 염주순열 가리키고 그 다음에 대표 뽑기 가리켰지? NCR 가리켰나? NCR이 뭐? NCR이 뭔지만 가리켰구나. 컨비네이션이 뭔지. 좋아. 선생님이 오늘 컨비네이션을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에이 오늘 몇 귀찮다. 시예요? 이걸 3일 NCR 리얼도. 왜? 그게 제일 중요해? 몇 시요? 이제요. 지금까지 배운 거 MPR이랑 우리 순열을 배우셨고요. 저번에 튜토리얼 배웠어요. 오리엔테이션.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잡아도 되죠? 아 픽토리아. 아 선생님 근데 이거는 할 그 건데. 뭐지? 여기 그 문제 순열 나와요. 나와. 순열이라고 표현은 안 써있지만 나옵니다. 자, 요 이제 내용적으로 공식화된 건 이 두 개밖에 안 배웠고 이걸 갖고 이제 푸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배운 것들이 있었죠. 엄마 아빠 이웃하지 않게,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해서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울 것이냐, 원탁에 안 칠 건데 어떻게 안 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조합을 배우실 거고요. 조합은 NCR이시고 NPR을 N팩토리얼로 나눈 걸 얘기를 하고 NPR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N-R 팩분의 N팩토리얼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안해 R팩이야 미안해 R팩토리얼 다시 나눈 거 그래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는 안 쓰죠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요 위에 거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OC2라고 쓸 거고 OP2에 2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기 때문에 1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컨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조합을 뽑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NCR이라고 하는 것과 NC, N-R의 값이 같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는 것과 5명 중에 3명의 대표가 아닌 새끼를 뽑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거야. 됐어? 당연한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너네가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50명의 학생 중에서 48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해서 48명을 뽑을 거야. 이 경우에 정말 미친 거라고. 그냥 2명을 보고 50명 중에 2명은 집에 안 갈 새끼 2명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 개념에 대한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에는 2명 보는데. 알겠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5명 중에 2명을 뽑든 5명 중에 3명을 뽑든 똑같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 개념을 보죠. 가장 손쉬운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원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9개를 넣었어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두 점을 뽑아서 직선으로 연결할 거야. 됐니? 그러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게 조합 문제라는 거죠. 왜? 직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어차피 두 개의 점을 연결한 녀석을 한없이 쭉 늘려놓은 녀석이니까 아무 개나 두 개만 딱 잡아서 연결하시면 이게 다 직선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9개의 점 중에서 우리는 뭐 할 거야? 45점. 두 개의 점을 뽑으면 된다. 그러니까 9 곱하기 8에다가 2 곱하기 1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36개가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됐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녀석을 갖고 우리가 뭐 할 거야? 4개를 연결해서 뭐 2단 색깔의 사각형을 만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한대? 9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숫자가 너무 크다. 14 곱하기 9가 얼마죠? 63이요. 14 곱하기 9면 이건 젠장 모르는 거야. 저거 23 아니에요? 126. 4하고 3은 126. 126. 아니, 곱하기 7 곱하기 2잖아. 우리가 곱하기 10. 단수가 안 되면 말해 마시고. 그러니까. 됐어요? 네. 네, 이러한 형태의 개념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순열 문제는 단순하게, 조합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이걸 갖고 똑같은 방식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리고 여기다 점 4개 찍고 오우야. 이게 3개 찍고. 아닌가? 5개. 그렇지. 자, 위에 바랑 똑같이 9개의 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직선의 개수를 구하면 9C2 하면 안 끝난다는 거지. 근데 저기 뒤에 밑에 아래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뭐야? 딱 하나로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4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4개 중 2개를 뽑아서 만든 직선을 다 뺄 거예요. 예? 4개 좀 쓰게요. 요 4개. 이 4개의 점을 갖고 만드는 직선은 다 똑같은 새끼이기 때문에 빼버린다고. 이러면 됐지? 네. 진짜? 네? 더하기 그렇죠. 더하기를 해야죠. 다 빼면 안 되잖아. 이건 하나는 직선이긴 직선이잖아. 아 그러네.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오. 됐어? 그럼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삼각형을 만드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지 않아? 있어? 없어? 엄청 많을 것 같아. 없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다른 새끼 맞잖아. 그치? 근데 정말 없어? 네. 근데 있어야 되지. 왜 그러세요? 뭐가 있냐? 어떠면서요? 어떠면서요? 요 3개를 만들면 요거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세 점을 잡으면 분명히 다 다른 새끼긴 한데 직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새끼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는 다 버리면 됩니다. 하나도 더하는 거 없죠. 이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거라고. 그냥 뺀다.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조합 문제는 다 풀립니다. 됐어요? 망했다. 근데 이걸 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다섯 개 잡아서 박제해야지. 자, 여기 사각형 몇 개 있죠? 12개요. 12개요? 이거 사각형 아니야? 이거 사각형 아니야? 이제 건영이 제가 1차 산수가 안 되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사각형을 개수를 구하는 것도 조합이야. 60개 아니에요? 왜? 이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뭔 소리지? 저 구할 수 있어요. 맞으면 민재의 저요. 자매비요. 저요. 아니 개수는 60개가 맞거든요. 안 되잖아, 선수. 개수는 60개가 맞는 게 맞아. 맞는데 4팩트가 뭐가 3팩트가 뭐가 근데 왜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지? 왜 뭘 더한 거죠? 어떤 이거 4개
솔직히 저기 뭐 배웠는데 12C 사표에서 12C 12C 뭘 배웠어? 1이면 12개면 아 그거 외우라고. 외워줘 그냥. 이수? 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돼. 여기서 사각형 만들려고 하면 가로줄, 여섯 개? 세로줄에서 두 줄을 뽑고 가로줄에서 두 줄 뽑으면 그냥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로줄 5개가 있으니까 닫혀. 세로줄 5개 있으니까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 줄과 이 줄을 뽑았어. 됐어? 네. 가로줄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녀석하고 여기 있는 녀석을 뽑았어. 그럼 우리는 이만한 직사각형 6개짜리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4줄 중에 우리는 뭐 할 거야? 2줄을 뽑을 거고 5줄 중에 2줄을 뽑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새끼를 곱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10이고 얘가 6이거든요. 이게 계산하면 얘가 6이고 얘가 계산하면 10이야. 그래서 6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짜증나는 문제는 여기서 뭐가 나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개수를 물어보죠. 그럼 정사각형 개수를 빼면 돼. 정사각형 개수를 빼야 되는데 정사각형 개수를 하나하나 세셔야 된다. 정사각형은 구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정사각형은 금방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계산할 수는 있는데 그 계산하는 게 그렇게 사실은 별건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무슨 소리냐면 한 칸짜리를 만드니까 한 칸씩 잡으면 여기 한 칸씩 간격으로 2개를 잡는 방법은 4가지죠. 네. 한 칸씩 간격으로 잡는 2개를 잡는 방법은 3가지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에서 한 칸짜리를 뺍니다. 똑같은 방식에서 2칸씩 잡는 거, 2칸씩 잡는 거를 빼요. 6개. 그러니까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니까 12개 3 곱하기 2에 6개를 빼고요. 와 진짜 그다음에 계산 와. 3칸짜리를 잡아요 이번에. 여기서 3칸짜리 2번 잡을 수 있고 2가지를 잡을 수 있고요. 아, 여기서 아, 3칸짜리 한 가지밖에 없죠. 마이너스 2. 네, 2 곱하기 1 이렇게 빼는 형태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모르는 거 할 수는 있는데 뭐 그냥 세는 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 보여요. C가 진짜 뭐야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너네가 조심할 거는 정사각형 이렇게 세고 지금 여기 세고 여기 이렇게 세는 새끼들 있지. 그러니까 여기 정사각형 4칸짜리 여기 있는 거 2개 여기 있는 거 3개 이렇게 세야 되는데 이거 세고 이거 넘어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선반. 그래서 가끔 조심해야 돼요. 이것만 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문제 여기 있는 걸 다뤄보면서 이제 하나씩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거 갖고선 오늘 시단계를 색칠하기도 있고 뭐 이래서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돼요. 아직 안 끝났고요. 중계다. 지금 우리가 순열과 조합으로만 보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 외적으로도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72페이지로 이제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자, 172페이지. 오케이, let's go. 자, 설명은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풀이만 할 거예요. 1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수를 구하여라.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10까지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팩토리얼 아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다세기 어? 노가다 노가다를 좀 이 새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좀 잘 표현해 보라고. 개수 세기. 개수를 어떻게 세라고 했어? 막노 덧셈. 하나 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런 그지들을 아주 잘 순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센다고. 찍으러 그러니까 겹치거나 빠지는 걸 하기 싫어서 뭐 하는 거 했었어 우리? 뭘 그려서 그린다고 했어? 순열. 뭐 그림 그린다고 이 새끼야. 조합. 무슨 좋은 닥쳐줘. 전개도 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기억이 안 나. 그럼 우리 뭐라고? 수영도다. 아직 안 그립니다. 아 맞아 내가 나만 기억했어. 닥쳐. 알겠습니다. 기억하려 했거든. 순열 조합 이렇게 외치고 있는 주제에 뭐가 소리를 그래, 내지? 지금. 순열. 조합.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건 예. 경우의 수의 여러 가지 중에서 특화되어 있는 애들을 따로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계속 세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바꿔 여기서 두 수의 눈이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다 세라고요. 아우. 그러니까 1 뽑고 5 뽑아요. 1, 5, 2, 4, 3, 3, 4, 2, 5, 1 하면은 5가지. 네. 이렇게 차는 거라고. 아니. 규칙적으로는 어떻게 세고 있는 거야? 앞에서부터 앞수가 작은 거부터 해서 아. 그 점점 큰 수 형태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세면 된다는 거야. 안 빠지고 안 겹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는 게 중요한 거라고. 네. 알겠어요? 곱이 12가 된다라는 것도 똑같아. 앞에가 작게 뒤에가 크게 시작을 해가지고 2, 6. 요 숫자를 점점 늘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2, 3, 4, 6, 12 이렇게 되겠지. 12는 안 되지 않아? 뭐가? 주사이죠. 자, 주사이구나. 그럼 얘 버리고 얘 버려야겠네. 그럼 몇 가지? 네 가지겠죠. 됐어요? 네. 자, 2번 1부터 10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을 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1, 자, 6의 약수가 뭐가 있어? 1, 2, 3. 1, 2, 3, 4. 1, 2, 3, 6. 그러니까 몇 가지? 네 가지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제과점에서 빵 4개, 케이크 5개, 빵 또는 케이크 중에서 한 가지만 사는 경우의 수. 9가지. 네, 9가지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더하면 되는 거야. 왜 더하냐? 연속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겹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동시에 뽑을 것도 아니고 아, 연속성도 없고 연관성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더할 거야. 네. 근데 밑에 있는 건 교통편 3개, 지하철 4개, 버스 또는 지하철 타고 할머니네 갈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연관성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연속성도 없는 거지. 그냥 7가지. 그래서 7가지야. 응애. 자, 넘겨서. 근데 5번에 집에서 학교까지 4가지야.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3가지야. 12가지. 근데 학교 들려 도서관을 갈 거니까 연속적으로 지나가셔야 되는 길인 거잖아. 네. 그러니까 곱할 거라고. 자, 6번에 1번 주사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건 세면 되죠. 3가지. 홀수잖아. 이끄지야. 모르는 거야. 아니 머릿속에서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두 개예요, 이거. 동지 A 주사위라고 A 걔도 주사위. 세 가지. 1번. 1번부터 보자고. 1번부터. 아하. 비율은 어떻게 돼? 4의 약수면 1, 2, 4잖아요. 세 가지. 1, 2, 4. 몇 가지? 3가지. 3가지. 응애. A와 B를 동시에 던질 거란 말이야. 9가지. 네,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죠. 하 역시 나야. 뭐라는 거야? 자, 7번도 봅니다. 예.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2개를 던질 겁니다. 동시에 던질 거잖아요. 동시에 던지니까 조합이 몇 가지? 36개. 36가지. 곱할 네. 거라고요. 동전 2개예요? 주사위 1개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6 하겠죠? 네. 24가지. 동전 1개, 주사위 1개.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동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1가지요. 소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3가지. 3가지요. 곱하니까 3가지인 거죠. 쉽네. 됐어요? 아, 4가지가 안 나오는 거야. 자, 8번에 동전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야? 곱해요. 아니, 이건 세야 된다. 세야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100원짜리를 지금 보면 어떻게 돼? 1, 2, 3. 곱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는 것부터 할게요. 자, 100원짜리가 있어요. 5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새끼 하나 낸다, 안 낸다. 2개 낸다, 안 낸다. 3개 낸다, 안 낸다. 하나 낸다, 하나 낸다. 2개 낸다, 하나 낸다. 이렇게 보겠죠. 너무 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몇 가지겠어요? 12가지? 9가지? 아니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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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가지. 15가지. 15가지. 왜죠? 아, 그러네. 아, 아니. 여기는 사실 뭐가 빠진 거냐? 사실은 원래 진짜 안 되는 거. 일단 안 되는 건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15가지. 15가지. 아 15가지 맞네. 이해돼? 아 위에 개념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동전을 내는데 100원짜리를 안 내는 것부터 3개 내는 것까지 4가지 경우 수가 등장하는 거고, 그렇지? 500원짜리도 안 내는 것부터 내는 것까지 4가지. 원래 동시에 낼 거니까 곱할 건데 둘 다 안 내는 건 빼야 되니까 원래는 4 곱하기 4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동전 2개, 100원짜리 5개, 10원짜리 4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 물어봤지? 그래서 동전은 500원짜리가 3가지가 되고 100원짜리가 6가지가 되고 10원짜리가 5가지가 되는 거잖아. 17가지. 됐어, 그치? 그러면 문제를 그렇게 풀면 틀리죠. 500원짜리를 안 내는 것도 있잖아요. 16개로 만들어. 다안 되는 거지. 다 안 내는 안 거 내는 거 빼도 뺀다고. 그래도 틀려. 79가지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100원짜리를 5개를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똑같이 500원이야. 그 79가지. 왜 그냥 세네. 왜 79가지야? 그 뭐지? 이 500원짜리 2개 그 100원짜리 10개로 바꿔가지고 이거 왜? 옆에 써 있어서? 어디서 있어? 그리고 그럼 뭐 어떻게 써? 어떻게 하려고? 어디서 있지? 아 그냥 이거 바꿔가지고 여기 위에 개념 보고 하니까 나와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 지금 500원짜리들이 있고 100원짜리들도 있죠. 그럼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갖고 뭐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 100원부터 시작해서 1,500원까지가 표현이 가능해. 네. 500원짜리가 2개라며. 네. 100원짜리 5개라며. 그러면 500원짜리 100원짜리 5개를 내는 거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 똑같지? 네. 그럼 100원짜리 하나를 내고 500원짜리 하나를 600원도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를 갖고 우리가 털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안 내는 것부터 해서 1,5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 네. 그러면 10원짜리는 안 내는 것부터 30원까지 낼 수 있는 거니까 100원에다가 0원부터 30원을 붙일 수 있고 200원에다 0원부터 30원을 붙일 수 있고 1,500원에다가도 0원부터 30원을 붙일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네. 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1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0원부터 1,600원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과 10원짜리를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0원부터 40원까지 표현 가능할 거니까 16 곱하기 5를 할 거야. 네. 거기서 뭐 할 거니? 안 내는 거 하나 빼야지. 여기에. 네, 그래서 79가지입니다. 멋지네. 됐어요? 네. 이해돼? 자,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면 C단계를 풀어 오시면 되는데 유형 8번에 있는 건 사실 뭐 하자는 거야? 원래는 내가 이거 구하는 방법을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원래는 뭐 하는 거? 그냥 세는 거다. 여기서 푸는 거는 우리가 중복순, 저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해주긴 했었어. 원래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네, 그렇게 설명했었는데 그건 말고 그냥 해오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경우의 수 2가 있어요. 아 엄마 아빠가 아닌가? 다 줄 건 아니니까 잘 들어. 오늘은 일단은 순열에 대한 것만, 순열에 대한 것만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야. 자, 1번. 서로 다른 종류 다 6가지야. 6가지 중에 2개를 골라서 흰승이와 재민이한테 한 송이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6P2라고 얘기를 할 거죠. 6 곱하기 6 마이너스 6P2. 아 아닌가? 6 곱하기 5인 거죠. 30까지죠. 아 1 빼는 거죠. 그렇죠? 네. 2번에 은혜, 지환, 온유, 민준, 진아, 어쨌든 6명이 있대. 너무 어려워. 자, 6명. 지환이를 맨 앞에 세울 거라고 썼지? 그럼 지환이 셌어. 아니지. 지환이를 맨 앞에 세웠으니까 5명만 줄 세우면 되는 거지. 5피상가? 그럼 5픽터리얼이죠, 그냥. 아. 5피살. 그러네. 6명이 다 줄을 쓸 건데 맨 앞에 누구 120까지. 섰어? 지환이를 세웠다고. 120까지. 120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새끼 좀 들어라. 네. 아니야. 지환이를 앞에 세웠으니까 나머지 5명만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5팩토리얼이다. 120개가 되는 건 맞는데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제 10분데. 자 그러면 지금 3번도 어떻게 돼? 3번의 경우에는 좀 닥치고 좀 들어라. 공해놨어요. 초등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딴소리 들려? 4팩토리얼 곱하기 2. 아닌가? 자 3번의 경우에는 현우와 은혜가 반드시 옆에 앉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 둘이 사귀나 보지? 네네. 자 근데 현우하고 은혜를 묶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4명의 조가 생기는 거지. 4조가 네. 아, 1명짜리 3조하고 그 다음에 은혜 현우가 묶여있는 한 조가 생기니까 4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4팩토리얼 때릴 거고요. 그 뒤에다 뭐 할 거야? 은혜하고 현우가 자리를 바꾸는 걸 생각할 거지. 그러면 2팩토리얼을 맞았어. 곱할 겁니다. 아, 이 팩토리얼이구나. 원칙적으로는 2팩토리얼을 곱해야 되는 거죠. 48이네. 됐어요? 오, 맞았어. 이해되는 거야? 네. 네. 자 소설책하고 시집 4권이 있어요. 소설책끼리 이웃하고 싶어요? 그럼 소설책을 묶었지? 네. 그럼 시집 4권은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거잖아. 4팩토리얼. 그러면 소설책 3권이 한 조고 시집 4권이 각각 한 조인 거지. 네. 그럼 5개의 조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네. 그럼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근데 소설책은 또 줄을 따로 세울 거지.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죠. 5팩과 3팩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120, 5팩이 120, 3팩이 6, 720까지. 이해됩니까? 네. 뭐야, 정수 뭔데? 자, 정수 만들기인데 예시 문제랑 같이 풀게요, 얘는. 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입니다. 이거 순열은 순열인데 약간 제약이 있는 순열이죠. 정수여서요? 네, 정수기 때문에. 세 장을 지금 갖고 있는 게 0부터 1, 2, 3, 4, 5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얘네를 갖고 세 자릿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세 개를 줄 세우면 되죠. 맞지? 근데 세 개를 줄 세우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 이게 없는 거하고 이게 포함된 거하고 좀 상황이 달라져. 네, 그렇죠. 왜? 맨 앞에는 여기 오면 0이라는 새끼를 올 수가 없어. 이런 숫자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세 자릿수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예시 문제 1번에 세 장을 뽑아 세 자릿수를 만든다. 그러면 1번 문항은 어떻게 돼? 0이 올 수 없으니까 맨 앞에 이 5개 중에 하나가 오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남은 5개 하나 썼으니까 근데 0은 또 올 수 있으니까 5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4개죠. 됐어? 그럼 100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20 이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20 이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20인 경우하고 하나 있잖아. 20인 거. 그 다음에 1이 오는 경우하고. 그럼 얘는 몇 개겠어? 5개겠어. 그럼 6개. 토탈 합쳐서 6개가 되겠지. 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5번에 예시 문제 중에 세 자릿수 중에서 짝수인 건 모두 몇 개냐 물어봤지. 됐어? 맞아요? 그러면은 5,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으면 땅 해서 여기 이제 맨 뒤에다가 뭐 올 거야? 0이 4. 0이 4 중에 올 거야. 그럼 세 가지 쓰면 되겠네? 네. 맨 앞에 0 올 수 없으니까 5가지 쓰면 되겠네? 안 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쵸.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맨 뒤에. 그러네. 그럼 3가? 여기 0이 올 수 없잖아. 0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를 5로 쓸 거야, 여기를 4로 쓸 거야. 이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니? 세야죠. 최하죠. 맞아요. 세는데 어떻게 해? 정말 0이 온다. 진짜 머리가 나는 거 같아. 2가 온다. 4가 온다. 4가 온다면 풀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수가 5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5 곱하기 4죠. 네. 근데 얘는 뭐야?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얘도 4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2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됐어? 원래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원래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185, 186까지 네. 그래서 이거 15문제 앞에 C단계 문제가 21
그 다음에 앞에 A 단계. 아, 1학년 네. 와. 해서 40문항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안 오는데, 화요일에 안 올 건데 이런 건 해야 되지. 40문제 진짜. 그냥 일반적인 수업이잖아. 그치? 네, 5분 남았으니까 그래 5분 풀어. A급 풀어야겠다.